네, 반갑습니다.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제품 시장 적합성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휴넷 모두이 코딩의 강승주라고 합니다. 저는 모두이 코딩이라는 회사를 2016년에 창업을 했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품을 서비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2년에 휴넷이라는 회사에 이제 인수가 되면서 현재도 휴넷 모두이 코딩이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바꾸고 계속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경험들 위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 결국 서비스가 어떻게 시장에 들어가야 될 건지 가장 중요한 건 이 서비스를 살 수 있는 고객이 있느냐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시장 적합성이라는 건 실제 고객이 어떤 걸 요구하는지 고객의 니즈가 가장 중요한 거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고객의 그걸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구입하느냐라는 게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스타트업들이 제품을 만듭니다. 제품과 서비스, 게임 등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대부분 고객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만들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측정해서 사용자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게 실패를 하지 않는 건지에 대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객이 누가 쓰느냐는 겁니다. 고객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필요하고 있는 건지, 누가 이 제품을 사용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먼저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자신의 경험 또는 주위에서 얻을 수 있는 인터뷰 등을 통해서 하게 되고, 좀 더 이걸 제품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나 시장조사들을 하게 되는데, 처음 스타트업은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관계에서 그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지지층만을 사실은 사용자만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이게 솔루션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계속 가지고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코딩과 관련되어 있는 솔루션을 거의 한 8년 이상 개발을 하고 있는데도 올해도 새로운 신규 솔루션 하나를 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고민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정말 고객의 이 솔루션을 비용을 들여서 사용하게 될 건지, 그래서 누가 쓸 건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B2C 고객 같은 경우는 좀 쉽습니다. B2C 고객 같은 경우는 그 제품을 서비스를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바로 사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B2B나 B2G는 구입하는 분들과 사용하는 분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왜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에 들어가게 되면 유저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도 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B2B나 B2G는 B2C와 다르게 고려해야 될 것들이 훨씬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왜 이걸 써야 될 건지에 대한 것들 생각을 해보실 필요 있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만들 수 있냐. 여기서 보통 스타트업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통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 시장성이 없을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플레이어가 있고 그 시장이 큰 곳에 투자를 하고 싶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솔루션에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스타트업이 우리가 독특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시장성은 충분하지만 우리가 다른 경쟁자와 왜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시장에 대해서 제품이 적합한지는 이야기했으면 시장 자체가 정말 가치가 있고 성장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작은 시장으로도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장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투자를 받아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자 이후에 엑싯을 바란다라고 하면은 시장 자체가 크지 않으면 투자를 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정말 성장 가능한 건지, 그리고 우리가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경쟁성을 가져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 있고, 더 크게 나가게 되면은 시장 자체가 사실 더 크게 그러니까 제품 검증을 통해서
마케팅이나 영업이나 여러 가지로 나갈 수 있게 되면 이 경우에는 보통 투자 이후 단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커지게 되면 시장 자체를 바꿔줄 수 있는 솔루션으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을 PMF를 통해서 보통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첫 번째 핵심 요소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한 가치의 제한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당신의 서비스를 한 줄로 아니면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제품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정말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경우 있습니다. 저도 분명히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솔루션은 이겁니다 라고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누가 써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한국 사람이면 다 씁니다. 모든 사람이 쓰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보다는 이 서비스는 어떤 게 필요한 사람이 쓰게 됩니다. 라는 명확한 고객의 정의가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그냥 내 생각 아니면 내 주위의 이야기가 아니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피드백을 받아서 그것들을 통해서 품질을 개선하고 해주는 게 있으면은 PMF를 달성하는데 상당히 좋은 제품이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빨리 고객에게 터치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그걸 검증하는 단계, 보통 우리가 이제 MVP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빨리 만들어보고 고객이 실제 이 서비스 쓰면서 나는 내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변화해 나가야 됩니다. 최근에 돌아와서는 시장 트렌드 자체가 또 많이 변화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솔루션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AI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LLM이라든지 AI가 들어간 솔루션들이 최근 트렌드에 맞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만든 솔루션은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고민을 다시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시장에서 서비스가 안착하는 데는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저는 아주 일반적인 내용만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으로부터 그러한 피드백 내용들을 수집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심층 인터뷰입니다. 그냥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오랜 시간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많은 고객을 매일 우리가 만나는 것조차도 쉽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그 내용들 자체를 정리해서 솔루션으로 풀어내는 방법들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있습니다. 결국 인건비도 다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설문조사 방법일 수 있습니다. 쿠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용자한테 이런 게 어떤가요? 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보고 그 피드백을 기반으로 솔루션을 만들게 되면은 분명히 좋은 피드백이 좀 나올 수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심층 인터뷰와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의 모든 것을 다 의지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방법은 사용자가 피드백을 쉽게 구축해 줄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쉬운 방법이 메일이나 설문지 등이 있는데 그런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피드백을 메일로 받는다, 문자로 받는다, 카톡으로 받는다. 쉽지 않습니다. 사용자들은 그렇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서비스가 있으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하기보다는 그냥 서비스를 대체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 자체를 구축해야 되는데 최근에 와서 저희는 올해 만든 솔루션들은 대학생들이 취준생들이 쓰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서비스를 쓰면서 피드백을 저희한테 쉽게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디스코드를 자기들은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디스코드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의견을 피드백을 즉시 받고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는 건지 프로덕트팀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용자의 행동 자체를 분석하고 우리가 고객사, 그러니까 경쟁사라든지 그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빨리 우리가 반응할 수 있을 건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PMF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이 없어지게 되면 얼마나 실망할까요? 라고 하는 비율인데 사실 이거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내에서는 쿠팡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쿠팡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라고 하니까 쿠팡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사용자들이 쿠팡 서비스를 대체하지 않고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료 고객을 많이 모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게임 같은 경우에서 많이 나오는 건
고객이 얼마나 이탈하지 않고 계속 사용을 하느냐라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결국 얼마나 고객이 이 서비스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것들, 지속적으로 이벤트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도 필요할 수 있고, 가장 큰 건 고객이 실망해서 떠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고객을 모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B2C 솔루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주 바이럴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B2B나 B2G 같은 경우는 소개를 받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느 분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왔는 건지에 대해서, 그 고객에 대해서 저희는 한 번 더 둘러보고 사실은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바이럴이 어떻게 늘어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고객이 이 서비스를 쓰면서 시간을 절약한다든지 비용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즐거움을 얻는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핵심 지표로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PMF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실행 전략은 고객의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MVP를 통해서 빠른 검증을 해내고, 그리고 피드백을 받고 반복적으로 개선해서 솔루션을 만드는 건데, 우리나라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MVP 모델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을 최근에 들어와서는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서비스를 MVP, 최소 제품, 그러니까 최소 실행 가능 제품만으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를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MVP에서 MLP까지, 최소 출시 제품까지 어떻게 여정을 끌어나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MVP는 말 그대로 최소 실행 가능 제품입니다. 이때는 더도 말도입니다. 그냥 핵심 기능만 구현해서 그 가치에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고객한테 당신이 원하는 페인 포인트가 이게 맞나요를 빨리 딜리버리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은 여기에서 이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프로덕트를 포기한다든지 빠른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그렇게 해서 포기를 한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MVP를 통과했습니다. 제품 이 서비스를 쓰게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때 중요한 게 바로 피드백입니다. 보통 고객이 많으면 좋죠. 많은 피드백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근데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서비스를 해보면서 느낀 것, 고객은 대략 일반 고객사는,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도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의 고객사는 진짜 2곳 정도 있습니다. 대학교인데 2곳 정도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사용자들은 이번에 새 학기에 저희가 들어왔는데 한 120명 정도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면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인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대신 경우의 수가 조금 더 다양하게 있었으면 좀 더 좋았겠다. 우리로 치면 대학 같은 경우 어떤 학교, 어떤 과 같은 경우 컴퓨터공학과가 들어오면 좋겠고, 다른 곳은 컴퓨터 응용학과 아니면 AI 관련 학과, 이렇게 좀 다양한 부류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MVP를 테스트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MMP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소 시장성 제품. 그래서 그 피드백을 기반으로 기능을 개선해 나갑니다. 기능이 여기서 이제 확장해 나가게 되죠. 처음에는 핵심 기능 하나만 주고했지만 알고 보니까 이 핵심 기능이 하나의 아니면 플러스 알파라든지 아니면 더하기 1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시장 지표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고객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패턴은 어떤 건지, 아니면 UX는 어떻게 뭘 원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조금 더 우리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제품에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바로 최소 구매 가능한 제품. 고객이 결국은 시간을 내든 뭔가를 우리 거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비용이 되겠지만요. 가치가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객이 얻어갈 수 있는 가치가 명확해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초기 충성 고객을 만들어내고 여기에서 초기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면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낼 때는 흔히 말해서 담당자가 수의 계약으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아주 큰 금액이 아니고 보통 2,400만 원 정도, 그 이하의 금액이 나오면은
왜냐면 금액이 너무 커지게 되면 그 해당 담당자도 이 서비스를 도입하는 부분에 상당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레퍼런스는 있냐, 뭐 있냐, 여러 가지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쓰고 싶은데 이게 없어서 못 씁니다 라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사실은 수익 자체를 상당히 수익보다는 유저를 확보하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었고 최소 가능한 구분이 뭔지 거기에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시장이 좀 더 커지고 나면 최소 판매 가능 제품 MSP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핵심적인 게 아주 기능 자체가 처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기능만 있으면 쓰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이까지 되고 나면 안정적이 됩니다. 제품에 버그가 있거나 제품이 어떻게 다운당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그리고 나서 CS 체계, 지원 체계 자체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 MVP 만들 때는 그런 거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백오피스 대시보드도 없고 필요하면 엔지니어가 바로 지원해주는 형태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제품의 서비스가 되고 나면은 어떻게 이 지원을 해줘야 될 건지 그리고 기능이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 백업을 해드릴 건지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이때부터 흔히 말하는 마케팅이 좀 들어가서 제품을 키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쯤 되면은 보통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서비스의 경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이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반응도 정말 다양한 반응들이 오고 이제 들어오는 시점이 될 것 같고 이때부터 조금 더 제품과 시장의 적합성에 대해서 검증을 해 나갈 수 있고 그래서 MLP라고 이야기하죠. 최소 출시 가능 제품. 결국은 이때부터는 제품 자체를 초기에 했던 바이럴 형태보다는 서비스 자체만으로도 이제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를 어떻게 더 많이 측정해낼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 제품의 안정성은 조금 더 품질과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 강화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게죠. 기능의 완성도입니다. 핵심 기능의 구현 자체를 얼마만큼 더 안정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것들도 고민해 나가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마케팅과 그다음에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최근에 들어와서는 SNS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이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식으로 페이스북이나 다른 걸 통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면 제품 개발 단계를 비교하면은 시작은 MVP입니다. 이때 가장 핵심 중요한 거는 핵심 기능입니다.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초기 핵심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거 구현에만 집중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MMP로 넘어가야 됩니다.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해야 됩니다. 초기 사용자를 좀 더 늘려서 좀 더 많은 피드백을 받아서 풍부하게끔 만들어 나가는 시점이고 그리고 나면 MVP가 되겠죠. 수익 창출. 어떻게 하면 기존에 있던 사용자들을 전환할 수 있는 매출 사용자로 전환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SP, 판매 확장 쪽으로 넘어가야 되면 어떻게 매출을 더 늘려나갈 건가에 집중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MLP입니다. 시장 자체의 점유율을 어떻게 높여 나갈 건지에 집중하는 단계로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성공적인 제품 개발을 위해서 좀 핵심 전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처음 스타트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강의를 만들게 되었고 실제 고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건지 스타트업 새롭게 진행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하셔야 될 분들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